안녕하세요. 편선생입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화면이 흑백이어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사의 갑질 때문에 정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점주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상담 들어오는 내용들 중에 유독 이런 게 많아졌습니다. 본사에서 폐점을 안 시켜줍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폐점을 할 수 없어요. 처음엔 저도 계약 기간이 5년인데 2년 만에 폐점하려니까 위약금 없이 안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면 계약 기간이 끝난 정상 만료점인데도 심지어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되는데도 본사에서 폐점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약이 정상적으로 다 끝났고 다음 세입자까지 들어와야 하는데 점포를 닫을 수가 없는 겁니다. 2025년 가맹점 약 1만 9천 개를 보유한 거대 프랜차이즈 기업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편의점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라는 건 동네 강아지들도 알고 있습니다. 역사상 프랜차이즈 편의점은 점포수가 곧 가장 큰 실적입니다. 매출, 영업이익도 중요하지만 우리 브랜드 몇 개냐? 이 숫자가 곧 점주들의 선택을 많이 받게 된 증거이고 브랜드 파워로 직결됩니다. 그래서 지금 CU와 GS 두 브랜드가 점포수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보면 CU가 약 1만 8,458개, GS가 약 1만 8,112개로 두 브랜드의 차이는 346개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두세 달 전 기준으로 차이는 7, 800개 수준이었는데 연말에는 그 격차가 1000개 이상으로 벌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한때 미니스톱 인수 후 1만 4천 개까지 점포수가 갔지만 지금은 1만 1000개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즉 세븐은 줄이고 CU는 늘리고 GS는 효율 중심 관리. 사실 과거에도 점포수 경쟁 때문에 본사들이 폐점을 지연시킨 적도 물론 있습니다. CU뿐만 아니라 이마트24, GS, 세븐일레븐 모두 전산상 폐점을 늦춰서 공점포로 몇 달씩 끌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상생이 최우선 가치로 자리 잡은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세븐일레븐은 2025년 초부터 700개 점포 정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건 실제 기사로도 보도됐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상반기만 해도 이미 700여 개 점포를 폐점했습니다. 미니스톱 인수 이후 2년 만에 약 2000개 점포가 줄었습니다. 과거 점포수 싸움에 참전했을 당시에는 적자가 나더라도 어떻게든 끌고 갔었는데 현재 시점의 본사 입장은 명확합니다. 손익 안 나는 점포는 정리한다. 쉽게 말하면 매출이 너무 낮거나 임대료가 비효율적인 점포는 본사 차원에서 문을 닫겠다는 겁니다. 세븐일레븐은 그래서 물류센터도 하나로 통합하고 있고 직원들도 희망퇴직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효율성을 중요시하며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하지만 이미 폐점을 할 건 다 했고 현재 시점 그리고 내년부터는 다시 폐점을 막고 점포수 늘리기 모드로 전환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CU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CU는 점포수 1위 자리를 지키는 것도 모자라 격차를 더 벌려놓기 위해 목표된 폐점 외엔 폐점을 아예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들어온 점주들 중엔 계약 만료일이 도래했는데도 본사에서 폐점 승인이 안 됩니다. 폐점할 수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CU의 점포수 유지 때문입니다. 각 편의점 본사들은 매년 오픈 몇 개, 폐점 몇 개라는 목표를 정하고 월별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폐점이 목표치보다 많아지면 실적에 타격이 가기 때문에 폐점 승인 자체를 막아버린 겁니다. 다른 브랜드들은 사정에 따라 폐점을 겨우겨우 허가해주기도 하지만 현재 CU는 다릅니다. 아예 불가, 금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점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본사의 숫자 하나를 지키기 위해 점주가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떠안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 그럼 폐점을 막았을 때 실제 피해가 어떻게 발생할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직도 다들 설마 그래도 대기업인데 이렇게까지 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아래 내용들은 실제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가장 먼저 점포 임대료입니다. 점포를 닫고 싶어도 본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집기 장비 철거를 하지 못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모든 게 대여 장비이기 때문에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도 모르고 괜히 잘못 보냈다가 돈이 더 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철거를 하지 못하는 그 기간 동안 월세는 계속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다음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해도 철거를 하지 못하고 계속 점유해야 할 수도 있는 어이없는 상황도 생기고 있습니다. 둘째, 전기, 수도, 관리비 같은 공과금, 운영비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계약 만료가 되어 문을 닫고 영업을 중단해도 기본 요금이 나옵니다. 본부 임차 타입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부담을 해주겠지만 점주 임차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점주 부담이 됩니다. 셋째, 정산 지연입니다. 폐점 처리가 늦어지면 본사와의 최종 정산 시점이 뒤로 밀리게 됩니다. 결국 받아야 할 금액을 제때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넷째,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비상식적인 상황에 모든 스트레스는 점주가 떠안게 됩니다. 처음에는 영업팀 사정을 봐줬다가도 잘 안 풀리면 화도 내보고 하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죄송합니다 뿐입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건 영업팀 직원들입니다. 회사 사람이라 욕 먹어도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심하게 비판을 해야 될 대상은 이런 폐점 승인을 해주지 않는 본사 방침을 정한 대표이사 혹은 경영진들이 아닐까요? 현장에서 점주들에게 욕먹는 건 결국 직원들입니다. 즉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들로 본사는 점포 숫자를 지켰지만 가맹 점주들의 피해와 신뢰는 바닥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막는 걸까요? 곰곰이 생각해봐도 다른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모르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압도적 점포수 1위라는 타이틀 때문입니다. BJF 리테일 민승배 대표는 2025년 올해 점포수, 매출, 영업이익 3관왕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절대 폐점이 많이 나오면 안 되는 구조입니다. 두세 달 전 CU와 GS의 점포수 격차는 약 700에서 800개. 이걸 연말까지 1000개로 벌려놓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적자라도 일단 버텨라. 이런 내부 기조가 형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버팀이 점주들 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본사 입장에선 연말 실적 하나로 끝이지만 점주 입장에서는 몇 달치 월세, 공과금이 그대로 손해로 남습니다. 두 번째는 임원들의 승진 또는 연임 문제입니다. 11월이 임원들의 인사 시즌입니다. 회사 방침에 따라 임원들도 실적 관리를 할 텐데 현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들이 몇 개 있을 겁니다. 제가 임원들의 KPI까진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느 지역의 폐점이 타 지역의 폐점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면, GS와의 점포수 격차를 많이 내지 못한다면 임원 입장에선 평가가 안 좋아질 게 뻔해 집에 가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 누군가는 살아남기 위해 폐점 불가라는 방패 뒤에 숨는 거죠. 세븐일레븐은 손익이 안 나는 점포를 과감히 폐점을 하며 정리했습니다. 그게 본사 의지든 의지가 아니든 2년 사이 2000개 이상을 줄였고 GS 역시 올해 오픈보다 폐점이 많게 되는 구조로 재편 중에 있습니다. 이건 편의점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하지만 CU는 그 흐름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점포수를 억지로 늘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점주와 현장 직원들에게 돌아갑니다. 이제는 점포수 1위가 최고가 아니라 점포당 점주 수익 1위를 최고의 가치로 보고 점주와의 상생을 향해 가야 하지 않을까요? 본사의 숫자 경쟁 뒤엔 늘 사람들의 손실과 눈물이 있습니다. 업계 1위라는 타이틀 뒤에 가려진 현실, 그건 바로 점주들과 직원들의 고통입니다. 아마 내년쯤이면 이런 기사가 또 나올 겁니다. CU, GS와 점포수 격차 더 벌리며 업계 1위 공고히 지켜. BJF 리테일 민승배 대표 2년차의 압도적인 실적 달성. 하지만 그 화려한 기사 뒤에는 오늘도 문도 하나 닫지 못하고 버티고 있는 점주들의 피눈물이 있을 뿐입니다. 숫자가 아닌 사람을 먼저 보는 기업, 진짜 상생의 편의점이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편선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